안녕하세요. 오디오 평론가 오승렬입니다. 저희가 제품이 아닌 오디오 생활에서 놓치고 있는 거를 알려드리고 같이 공유해보는 코너죠. 아하 그렇군. 오늘은 오디오에서 뭘 듣는지 이게 무슨 소리야?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디오에서 정작 듣는 게 뭔지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디오에서 정확히 뭘 들으세요? 라고 물으면 음악 듣지 뭘 들어? 당연히 음악을 듣죠. 근데 이런 거죠. 음식 맛을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맛있어, 맛없어가 이제 시작 단계예요. 근데 이제 음악이 굉장히 예능 프로도 많이 생기고 먹방 이런 거 많이 생기고 이런 데가 생기다 보면 사람들이 그 말을 조금씩 이제 표현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 과정에서 예를 들면 뭐 식감이 어떠네, 목 넘김이 어떠네, 여기는 조금 신맛이 들어간 단맛이네, 아주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를 표현하는데 그거를 본인이 느껴서 이렇게 표현했다기보다 그걸 가르쳐준 분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이 워낙 뛰어난 요리 연구가들이 많아서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해주고 재밌게, 그리고 바로 실천에 옮길 수 있게 사먹든 해먹든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따라해요. 그리고 그걸 바로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디오도 똑같아요. 오디오도 그렇게 비교하면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자, 음악이 잘 들려서 음악이 좀 더 좋아 이러는데, 자, 이게 해상도도 사실 이제 굉장히 보편적인 말이 됐죠. 근데 콘트라스트가 어떻고 대역이 어떻고 그 공간의 레이어링이 어떻고 이런 얘기들은 좀 익숙해지면 바로 오디오를 갖고 계시거나 내가 최소한 음악을 주로 듣는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알고 모르고는 내가 오디오를 고르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거든요. 그 얘기예요. 오디오에서 뭘 듣느냐, 그게 또 나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 이제 이런 얘기. 오늘 그런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저기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음식 얘기를 제가 시작을 했는데 음악을 딱 1시간도 아니고 집에서 듣든 공연장에서 듣든 음악을 예를 들어서 1시간을 들었어요. 그럼 그거를 콜드플레이의 LA 소파이 공연 그때 보셨죠? 봤어. 이걸 봤는데 그 느낌을 말로 해봐라. 이건 돼요. 두서없이 막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글로 써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한 3-4줄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한번 써보세요. 내가 엊그저께 본 공연, 무티의 빈필 공연, 그 다음에 콜드플레이나 BTS의 소파이 콘서트 공연을 한번 글로 써보시면 4줄 넘어가는 분들, 4줄 이상 한번 써보시는 분들 있으면 저한테 여기 댓글 달아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쓰려고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들은 것만 쭉 쓰는데도 A4로 1장이 넘어가고 2장이 넘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왜 다를까요? 그분들은 거기서 들리는 게 남들보다 10배, 100배가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디오에서도 그렇게 들으셔야 좋은 오디오를 사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결론은 그래요. 여기서 더 좋은 오디오를 사려면 이런 걸 알고 사셔야 된다. 항상 아하 그렇고는 대부분 그런 메시지가 아래쪽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자, 오디오에서 그러면 뭐가 들릴까요?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지표들이 많은데 그 스펙에도 나와 있는 지표를 또 말로 바꿔서 하거나 글로 바꿔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게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고, 사실 내가 이 읽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한테 전달을 해야 되겠다 이 얘기를 해주는 게 맞는데 그냥 쭉 나열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되면 듣는 사람도 이게 정확히 소위 영혼 없이 들려서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가 잘 와닿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얘기를 좀 영혼이 있게 해드릴게요. 제가 그러면 오디오에서 듣는 게 일단 뭐냐면, 첫 번째로 높은 음, 중간 음, 낮은 음이 있잖아요. 그 음이 일단 잘 들려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게 섞여 있어도 각각이 제 소리가 나오는 제 역할을 가지고 제 구간과 제 소리를 가지고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그것도 중요합니다. 원래 녹음되어 있는 딱 그 정도에 맞는 음량을 가지고 고르게 나와야 돼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플랫하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음원에는 악기만 있는 게 아니고 자리가 있어요. 자, 중앙에서 옆으로 1m 있는 사람, 50cm 떨어져 있는 사람, 50cm 있는 사람에서 뒤로 한 1m 떨어져 있는 사람, 그보다 앞으로 한 50cm 앞에 있는 사람. 이 정보가 녹음을 잘할수록 그 정보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잡혀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 다음에 들리는 게 음색이에요. 음색이 제일 먼저 들리면 사실은 그렇게 좋은 오디오 살 필요 없습니다. 말을 좀 그렇게 하면 어폐가 있는데 최근 하이엔드 스타일 최근 하이엔드 스타일 오디오를 사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음색만 표현하고 평면적인 소리는 사실은 빈티지 소리예요. 그때는 녹음도 그렇게 했었고 이걸 누가 입체적으로 들어 하고 녹음도 그렇게 했었고 재생하는 기기도 녹음이 평면적이고 입체적이지 않은데 뭐하러 그걸 표현하려고 했겠어요? 대신 음색은 지금 하이엔드 스피커들, 하이엔드 앰프들이 표현하지 못하는 굉장히 촘촘하고 아주 굉장히 그 전율이 있는 그런 구간이 있는 그런 녹음들이 빈티지에 있습니다. 빈티지를 듣는 이유가 그래요. 그 음색을 듣는다고도 할 수 있고 그런 아주 특정 부분에서 미세한 떨림, 그거는 꼭 뭐 나만 알 수 있다가 아니라 들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빈티지를 듣는 분들하고 지금 하이엔드 듣는 분들의 차이는 그때 그걸 처음으로 들었던 분들이냐 아니냐. 조용필 노래를 80년대 들은 사람과 지금 2000년대 들은 사람, 2010년, 20년에 들은 사람하고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들은 원래 그 떨림을 이렇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처음에 들었던 그 느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얘기가 좀 돌아갔는데, 자, 어디서 들리는 게 그러면 각 대역과 전체가 합쳐졌을 때의 소리, 그 다음에 음색, 공간 표현,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자, 높은 음? 주로 이제 음이 또렷하게 나는 거, 이게 높은 음이라고 표현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미드레인지, 대역을 고음, 고역, 중역, 저역으로 세 개로 구간을 그냥 편의상 나누자면 중역에서의 약간 높은 중역대, 그러니까 주파수로 말하면 한 어디쯤이라고 그럴까요? 1kHz에서 한 1kHz부터 이제 우리가 아는 가청 주파수인 20kHz까지 한 2, 3km라고 해도 되죠. 하여튼 1km 혹은 그 부근에서부터 한 20kHz까지의 구간을 그 부분의 소리가 잘 나오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단 또렷하다고 해요. 근데 그 또렷하다는 말의 정의가 뭐냐면 이제 그걸 이제 이게 오늘 사실 핵심이에요. 또렷하다는 음이 또렷하게 들려야 되는 게 뭐냐면 음이 원래 녹음한 상태, 녹음을 잘했다고 가정했을 때 진짜 사람이 눈앞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녹음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소리가 쭉 이렇게 똑같은 주파수로 똑같다고 하면 안 되지. 원래 그 사람이 부른 주파수대로 그대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음이 중간에 더 좋게 들리게 하려고 전체로 소리를 높여가지고 조금 더 강하게 들려서 또렷하게 들리지만 귀를 피곤하게 해서는 안 되고요. 가다가 갑자기 중간 부분이 원래는 똑같은 음량인데 갑자기 음량이 커지는 구간이 있으면 안 되고, 스피커 잘못 만들면 특히 그렇거든요. 앰프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고르게, 그걸 이제 플랫하다고 그러는데 음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강해졌다 약해졌다 할 때 그 부른 만큼의 크기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는 게 그게 사실 하이파이인 거예요. 그게 잘 돼야 저희가 고음이 또렷하고 생생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초기에 오디오를 사는 분들은 소리가 강하기만 하면 소리 좋다라고 해요. 소리 굉장히 해상도 좋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나중에 그분들이 그 시점에서 좀 더 잘 만든, 좀 더 완성도가 높은 스피커를 들으면 좀 소리가 좀 심심한 것 같아. 나는 이렇게 좀 소리가 강하고 짜릿해야 돼. 이게 더 좋은 소리야 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다시 지난 시간 얘기를 제가 작은 스피커랑 큰 스피커 얘기할 때 드렸던 현장에 가서 음악을 한번 듣고 오잖아요. 소리가 이 기준이 바로 바뀌어요. 내가 어제까지 들었던 소리는 조금 과장이 있었구나. 바로 알 수 있어요. 저음도 마찬가지지만. 하여튼 그래서 예를 들어서 AMT 트위터를 단 스피커들을 예를 들어 볼게요. AMT가 이게 뭐예요? 이 막을 주름 잡아가지고 열 발산도 잘하고 떨림에 이렇게 막으로 양쪽을 동그랗게 잡아맨 그런 구조보다는 훨씬 떨림에 더 재생이 특성이 뛰어나게 만든 그런 스피커거든요. 트위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말한 높은 중역대에서 고역대 표현이 굉장히 아주 생생하기도 하고 플랫해요. 갑자기 소리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그런 대역 구간이 없어요. 그거 단 스피커들 그래서 눈여겨보시면, 그래서 그 스피커가 좀 비싸죠. 트위터만 좀 따로 사도 굉장히 비싼데 하여튼 그런 능력은 그런 AMT 같은 그런 흔히 리본 트위터라고 하는 그런 트위터들이 잘합니다. 반면에 이제 낮은 대역 얘기해 볼까요? 낮은 대역은 지난 시간에도 큰 스피커, 작은 스피커 얘기할 때도 했지만 굉장히 다이나믹, 그 저음의 개념이 한 3가지 있다 그랬잖아요. 대역이 낮으냐, 우리가 귀에 안 들리는 낮은 음까지 들리냐, 그 다음에 양감, 방을 가득 채우는 그런 큰 저음이냐,
그다음에 이 앞뒤로 진폭이 커서 쿵쾅거리냐. 이 세 가지를 그냥 보통 뭉뚱그려서 다 저음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표현할 때 쓰는데, 그 저음이 좋으려면 막이 일단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이게 구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게 좀 재생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그걸 뭐 작게 2개로 만들고 하는 기술이 있는가 하면 큰 거를 그대로 고집하는 브랜드들도 많은데, 특히 큰 거 쓰는 분들은 얘가 정동작을 하기 위해서 요 중심부터 바깥까지 똑같이 고르게, 그리고 전체 구간이 다 똑같이 떨릴 수 있게, 혹은 더 많이 떨리는 구간과 덜 떨리는 구간을 정확히 두께까지 계산하고 재질을 거기에 맞게 씁니다. 이렇게 해야 정확히 정동작을 해서 저음이 처음 애들이 똑같아요. 아까 높은 음을 강하게 나오면 좋게, 처음 오디오 하는 분들은 좋게 느끼듯이 저음이 일단 빵빵하게 보통 나온다고 말하죠. 쾅쾅거리면 와 신난다, 저음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대부분 과장된 저음이 많아요. 진폭이 크면서 이 구경이 넓어서 방안을 원래 없는, 음원에는 없는 그런 저음으로 가득 채워서 좀 왜곡을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아까 말한 높은 음, 중역대와 그 고음의 생생함을 지금같이 저음이 과장되면 많이 해칩니다. 근데 모르고 들으시죠. 저음이 좋으니까. 근데 정말 좋은 저음은 그런 것들이 원래 음원에 있는 만큼만 딱 떨리고 멈출 수 있게 만들었어요. 이게 또 앰프하고 상관관계도 많지만, 그래서 그 재질, 그다음에 이 유닛 그 막 주변에 있는 그 서라운드 엣지라고 하죠. 이런 거, 그 뒤에 자석 크기를 어느 정도 쓰이기, 어느 재질로 얼마의 자력으로 할 거냐. 그다음에 요새는 그걸 스파이더라고 하죠. 뒤를 잡아주는 이 댐퍼, 이런 거의 구조나 디자인까지, 그다음에 재질까지도 굉장히 투입을 많이 해서 만들어서 그렇게 설계를 하는 게 바로 저음 정확히 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그다음에 이 인클로저, 이렇게 해서 저음이 관여하지만, 고음도 마찬가지지만 저음이 더 많이 관여하는 낮은 중역대와 저음이 울려서 통을 필요 이상 울리면은 이 떨리잖아요. 나무를 만들어도 보통은 떨려요. 그래서 그걸 안 떨리게 하고, 원래 음원에는 떨리는 음이 없으니까 그건 스피커에 음이 나고 나서에 생기는 왜곡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카본으로 만들고, 나무끼리 또 이렇게 이으면, 서로 앞뒤를 이으면 그 틈새에서 또 뭔가 공진이 생기고 왜곡이 생기니까 아예 그냥 하나로 모노콕 바디를 뽑아내는 스피커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까지 다 했어. 근데 말단까지 또 그 완성도가 높게 만들려면 바닥도 이렇게 정확하게 그 위에서 생긴 충격, 아래에서 진동을 동시에 잡아주고 소멸시켜까지 해야 되는 그런 인슐레이터들, 보통 이제 스파이크를 많이 쓰죠. 근데 뭐 굉장히 좋은 뭐 여러 가지 구조, 복합 구조를 만들고 베어링 넣고 한 좋은 인슐레이터들도 많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써서 내면 저역이 지금처럼 굉장히 실제감 있는, 원래 저음이 이렇게 나오고 다이나믹이 이렇게 나오고 저음의 양이 이만큼이었구나, 그 다음에 피아노가 여기까지 소리가 나는구나, 이걸 듣는 순간이 감동인 거죠. 이런 거 들으려고 좋은 오디오 사는 거예요. 자, 스피커가 그렇고 앰프가 그렇고, 지금 주로 스피커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거를 드라이브 해주는 앰프의 성능은 이제 다른 시간에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런 것들이 오디오에서 듣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높은 음이 얼마나 선명하고 굉장히 고르게 유지되느냐, 저음이 얼마나 과장되지 않고 정확한 정동작을 해서 원래 녹음한 만큼 똑같이 들려주느냐,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통을 얼마나 그런 울림과 실제 유닛이 떨린 만큼을 그대로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느냐, 이런 것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저희가 좋은 오디오에서 듣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사실은 처음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저희가 이거를 이런 걸 아는 시간도 좀 들여야 되고, 공부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걸 뭐 공부까지 하기 좀 너무 거창하지만 잘못하면 방향이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하다가 그냥 음악 듣는 재미를 놓칠 수가 있지만, 공부를 하기는 좀 막연하지만 좀 과장되지만 굉장히 그거에 대한 좀 내 제품, 내가 쓰는 스피커에 대한, 내가 쓰는 앰프에 대한 그런 거 정보를 파악하는 시간과 그런 게 들려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그런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 기기가 바뀌었을 때 더 좋은 걸 샀는데 뭐가 바뀌었는지, 그 다음에 음악을 클래식 듣다 재즈 듣다가 이렇게 음악이 좀 이따 플레이를 바꿨는데 그 재생 스타일이 바뀌었을 때 그 변화,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음악이 잘 들리면 되는 거지 뭘 그렇게 어렵게 해, 그러는데 그게 이런 걸 다 알고 난 다음에 하는 그런 음악이 잘 들리면 되는 거지라는 얘기와 이런 거 하나도 모른 채로 음악만 잘 들리면 돼 하는 거에 대한 차이는 엄청납니다.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그런 것들을 모른 채 그냥 음악만 잘 들리면 돼 하는 분들은 그게 정립되지 않은 채로 겉돌아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 제품을 막연하게 돈을 많이 집행하거나 아니면 평생 그냥 그거 하나로 이게 좋은 소리야 라고 그냥 믿으면서 그냥 굳건히 그냥 그 한계가 있는 시스템으로 그냥 쭉 일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디오는 굉장히 종류가 많고 그걸 듣는 순간 굉장히 감동이 있고 현장에 있는 것보다 어떨 때는 더 좋은 느낌을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오디오 사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오디오가 어떻게 들려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 오디오에서 듣는 건 이거보다 지표가 훨씬 많습니다. 또 뭐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큰 음하고 작은 음이 싹 이렇게 바뀌어가는지 정확하게, 그 다음에 진해졌다가 연해졌다 하는 게 뚜렷뚜렷하게 들리는 거. 지금 아까 말한 그런 지표들이, 오디오에서 들려야 되는 지표들이 또 나와 내가 좋아하는 건 또 그 중에 고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저음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난 공간이 잘 나와야 될 수도 있고, 그게 자기의 취향하고 이렇게 함수 관계가 맞아서 그걸 파악이 되면 내가 좋아하는 거를 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또 바로 파악을 해야 돼요. 좀 어렵죠, 좀 거기까지 얘기하면. 근데 이런 것들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크기 때문에 한번 꼭 해보세요. 그러면 그 중간에 들인 노력에 비해서 훨씬 많은 기쁨과 그 다음에 돈을 절약할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내가 사고 싶은 제품들로만 거의 실패 없이 쭉 갈 수도 있어요. 내가 좋아하지 않은 소리에 현혹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래서 오디오에서 뭐가 들려야 되는지를 아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뭐 공감하실 수도 있고 아니야 나는 원래 하던 대로 할래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그건 본인의 선택이시고요. 일단 지금 오디오를 업그레이드를 고려하시는 분들이 너무 막연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디오 고를 때 제가 좀 아까 알려드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또 내 취향하고 맞는지 비교해 보시는 시간을 이렇게 마련할 때 그런 지표들 하나씩 살펴보면서 비교해 보시면 아, 이게 내가 지금 쓰는 것보다 더 좋은 제품이구나, 이게 나한테 정말 맞는 제품이구나, 혹은 내가 지금 잘못 쓰고 있구나, 거꾸로 가도 되겠구나, 원래 게 더 좋았구나, 이런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자, 이번 시간은 오디오에서 들리는 것들, 오디오에서 들어야 할 것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는 얘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